노다지 썰전, 오늘 다룰 기업은 바로 CJ 대한통운입니다. 요즘 쿠팡이 직접 배송을 시작하면서 쿠팡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국내 물류시장의 오랜 강자였던 CJ 대한통운이 과연 쿠팡의 도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인 성장에 가능할 것인가? 이게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CJ 대한통운이 메일 오넷 서비스와 계약 물류, 그러니까 CL 사업에서의 압도적인 기술 혁신으로요, 시장 지배력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히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저는 그 의견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그 공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이 과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또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여기에 따르는 불합실성은 없는지, 특히 수익성이 낮은 글로벌 사업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많은 분들이 CJ에 대한 통운하면 그냥 택배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정의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CJ 대한통운은 기술 기반의 종합 물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택배 사업의 메일 오넷 서비스입니다. 이게 단순히 주 7일, 일요일에도 배송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실상 쿠팡의 로켓 배송에 맞서서 CJ 대한통운을 이용하는 모든 온라인 쇼핑몰, 즉 고객사들에게 쿠팡과 동등한 수준의 물류 경쟁력을 제공하겠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카드인 거죠. 네. 말씀하신 그 전략적 카드라는 부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성장세가 긍정적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이 수익성을 담보로 한 공격적인 확장 전략과 막대한 투자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메일온의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결국에는 판가이나 프로모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출혈 경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프로모션이 만약 중단된다면 그 후에도 과연 지금과 같은 물동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판가력을 올리는 것보다 점유율 확대를 우선하는 정책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줄타기라고 봅니다. 바로 그 수익성에 대한 우려, 그걸 해소할 핵심 열쇠가 계약물류, CL 사업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택배 사업에서 프로모션으로 좀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마진을요, CL 사업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메우고 오히려 전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CL 사업은 이미 택배를 넘어선 차기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집중적으로 자동화 투자를 해서 이룬 원가 우위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개인 쉐어 같은 새로운 계약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개인 쉐어 모델을 왜 중요하냐면 CJ 대한통운이 단순한 용역업체에서 고객사의 효율을 책임지는 성공 파트너로 관계를 재정해 했다는 데 있거든요. 우리 기술 믿고 맡기시면 당신네 회사 물류비를 줄여줄게요. 그리고 그 성과를 우리도 같이 나눕시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러니 고객사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심지어 자체 물류를 고집하던 대기업들까지 고객으로 흡수하면서 시장의 파이자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내수 CL 시장 점유율 30%, 이 목표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CL 사업의 성장세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 역시 대규모 투자의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5년과 내년 2026년 연간 5천억 원 후반대에 정말 막대한 투자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특히 미국과 인도 중심의 해외 인프라 확충은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글로벌 사업의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가 2에서 3%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돈 100억을 투자해서 1년에 고작 2, 3억 원밖에 못 번다는 뜻이거든요. 솔직히 요즘 은행 예금 금리랑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이런 낮은 수익성 속에서 진행되는 수천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올해는 아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희망적인 전망만으로 이 리스크를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메이론의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는데 저는 이걸 단기적인 출혈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CJ 대한통운은 이미 택배 분류 작업의 99% 이상을 자동화했습니다. TES라는 자체 기술 조직이 개발한 AI 분류 시스템, 무인 운반 로봇 AGV 같은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인건비 상승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방어력이 다른 회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가 있으니까 경쟁사와 비슷한 단가로 주 7일 배송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고객들이 이 편리함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과거의 느린 배송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락인 효과, 즉 고착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한 2, 3년 안에 쿠팡과의 경쟁 구도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쓰는 고객 경험 확산 단계라는 표현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장이 이 서비스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화주,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는 쇼핑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주말 배송을 하려면 자기네 회사 직원도 주말에 출근해서 포장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판가 프로모션으로 유인책을 쓰는 것인데 이건 결국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2,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최종 소비자들이 쿠팡 앱으로만 물건을 사는 소위 리테일 수요 독점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J 대한통운의 고객사들이 아무리 배송 경쟁력을 갖춰도 정작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열쇠 중 하나가 CL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CL 사업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물론이라고 답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운송 플랫폼 더운반의 등장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기서 미들마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미들마일이란 기업의 생산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각 지역 배송 거점까지 이동하는, 즉 기업 간 운송 시장을 말합니다. 이 시장은 수많은 화물차 기사님들과 화주들이 전화나 앱으로 연결되는 정보 비대칭이 아주 심한 영역이라 누구도 쉽게 디지털화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과거의 거대 통신사들도 실패했었죠. 하지만 CJ 대한통운은 국내 최대의 화주와 차주풀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기반 위에서 더운반을 출시했기에 성공적으로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겁니다. CL 사업은 영업이익률도 택배보다 높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견인하는 주력 사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성장세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아직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자료에서도 초대형 신규 수주 집중으로 수익성 등락이 있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대형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초기 마진을 일부 양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2세대 생산성 혁신이 내년부터 이익 체력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치에 불과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CL 사업의 높은 성장률이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 2, 3%라는 ROE, 현재 수치만 보면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과거의 성적표일 뿐이죠. 바로 그 저수익 구조를 깨기 위해서 지금 인도와 미국 시장에 집중 투자하고 인도 1위 수송 기업인 닷을 IPO까지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 가능성을 보고 하는 투자를 현재 수치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여러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미국, 인도 같은 핵심 전략 국가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도 다슬의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다시 인도 내 물류창고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걸 넘어서 CJ 대한통운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현지에 체계적으로 이식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우입니다. 물류사업 실적 개선보다는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법인의 자산 가치가 지난 8년간 두세 배 상승했다고 하죠. 이것이 과연 건전한 사업 확장일까요? 본업인 물류 경쟁력 강화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칫 해외에서 물류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로 비춰질 위용도 있고요. 본업의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히려 영리한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봅니다. 현지 부동산 자산 가치를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본업인 물류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일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쿠팡의 3자 물류, 즉 3PL 진출 가능성은 정말 제로에 가까울까요? 여기서 3자 물류란 쿠팡이 자기 물건만 배송하는 게 아니라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다른 회사들의 물건까지 대신 배송해주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이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의 물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인프라는 각 지역의 풀필먼트 센터를 기반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인근 센터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CJ 대한통운의 택배 모델은 전국 각지에서 물량을 거대한 허브 터미널로 모아서 분류한 뒤에 다시 각 지역으로 보내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입니다. 비행기가 허브 공항에 모였다가 각자 목적지로 흩어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쿠팡이 3PL을 하려면 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전국 단위의 허브와 터미널을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CJ 대한통운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이 인프라와 노하우는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진입장벽인 겁니다. 매우 낮다는 평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쿠팡의 그 막대한 자본력과 무서운 시행력을 생각하면 어떤 변수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쿠팡이 CJ 대한통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3자 물류 서비스로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존도 처음에는 자산 물량만 처리하다가 결국 세계 최대의 3PL 사업자가 되었잖아요. CJ 대한통운이 현재 독보적인 인프라를 가졌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의 다음 행보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 기술 투자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집행될 그 막대한 국내외 투자금이 확실한 성과로 회수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아직 뚜렷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글로벌 사업의 리스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우려들이 성장을 위한 건강한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기술력이라는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확실한 무기를 바탕으로 택배와 CL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모두 강력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성 등락이나 투자 부담보다는요, 쿠팡과의 경쟁에서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대등한 무기를 제공하고 낡은 계약 물류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이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더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J 대한통운이 현재의 과감한 전략을 통해 물류 시장의 절대 강자 자리를 굳히게 될지, 아니면 저희가 짚어본 잠재된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게 될지,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다제 썰전. 여기서 마칩니다.